오늘 사실 처음 뵀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한번 뵙기로 공식적으로든 사적으로든 처음으로 대면하고 악수한 것 같습니다. 당원과 국민들이 오정시장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이뤄낸 승리를 윤석열 총장에 의해서 이뤄낸 승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저는 너무 선을 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 먼저 저희가 뽑은 8위부터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는 신호일까요? 국민의힘 내 친윤석열계 의원들이 이준석 대표와 정면 충돌했습니다. 최근 이준석 대표가 윤 전 총장을 평가절하하면서 연일 입당을 압박하자 이른바 친윤계 의원들이 공개 반발에 나선 겁니다. 축하드리고 큰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답을 보겠네요. 망가진 나라를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우리 국민과 함께 바로 세우도록 큰 시간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당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윤석열 후보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또 윤석열 후보가 우리 당에 입당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에 의해서 이뤄낸 승리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건 저는 너무 선을 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당내에 계신 군주면들께서는 정중동의 자세로 가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준석 대표는 선을 넘었다고 평가했는데 뭐라고 했는지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장혜철 평론가님.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부산도 마찬가지지만 국민의힘이 이길 수 있는 요인 단 하나 뽑으라면 윤 전 총장이다. 정진석 의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정진석 의원의 말도 맞고요. 이준석 대표의 말도 맞는 말 같거든요. 그 당시에 3월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하면서 정권 시판의 열기가 상당히 고조되었던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뉴스탑10을 비롯한 여러 시사 프로그램의 이 정치 전문가들이나 평론가들이 4.7 재보궐선거 야당이 우세한 분위기 이후에 승리한 분위기의 두 가지 원인으로 첫 번째는 LH 사태, 두 번째는 윤 전 총장 사태로 인한 지지율 급상승 효과를 국민의힘이 톡톡히 누렸다고 다 평가했습니다. 이 분석에 그 당시에 반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말도 맞는 것이죠. 어쨌든 국민의힘이 그때 당시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주축으로 해서 당 중심으로 선거를 치러보자 이런 뚝심 있는 전략을 펼쳤고 이 결과 이 단일화 국면에서 안철수 대표에게 승리하면서 기세를 탔죠. 그리고 패배한 안철수 대표도 아주 적극적으로 국민의힘을 도와줬습니다. 이런 모든 요소들이 맞아떨어져서 윤석열 전 총장에게 보궐선거 승리에 어느 정도 공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준석 대표가 말하는 것처럼 당원들이 똘똘 뭉쳤다 이것도 맞는 말인데 이게 왜 이렇게까지 대립하는 국면으로 오게 되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100% 맞고 누가 100% 틀린 건 정치권에서 잘 없어요. 예. 저는 사실 중진들이 이렇게 나서게 된 것에 대해서 글쎄요 비판하는 분들도 있고 속 시원하다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국민의힘을 이끄는 책임자는 이준석 대표입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중진들 같은 경우도 SNS에 글 올리기 전에 이 대표를 한번 먼저 찾아가서 중진 연석회의가 아니라 비공개 회담을 먼저 가지면서 이 대표의 의중을 한번 알아보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고 예. 이 대표도 이 대표대로 왜 중진들이 이렇게까지 공개적으로 나설 정도로 뭔가 이 감정적 앙금이나 갈등이 만들어지는 것일까? 혹시 나한테도 어느 정도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닐까? 같이 돌아본다면 국민의힘이 화합하는 데 기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장처장. 네. 지금 장혜철 평론가님은 양비론, 그러니까 둘 다 비판을 좀 하셨어요. 근데 네. 보셨을 때 정말 윤석열 효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건지 크게 네. 혹은 정진석 의원이나 권성동 의원이나 이제 참을 만큼 참았다. 이제 네. 더 이상은 이준석 대표에게 끌려다니지 않겠다. 네. 이런 메시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준석 신임 당대표와 관련된 허니문 기간이 좀 끝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까지는 이제 새로
어떤 그 뭐 시대 교체, 그 정치 교체의 아이콘으로 이준석 당대표가 많은 국민들의 어떤 기대와 성원을 받았기 때문에 중진들이 어떻게 잘하나 지켜보자. 이제 이런 약간의 허니문 기간을 가졌다라면 앞으로 이제 본격적인 이 당내 또는 그 장외 주자와의 어떤 후보 단일화를 놓고 이 본격적인 좀 힘겨루기가 시작된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권성동 의원이나 이 정진석 의원 발언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발언도 지금까지 여당을 공격했던 똑같은 논리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선택적 정의고 내로남불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그 전 총장을 중심에 놓고 보면 4.7 재보선이 윤 전 총장 덕을 본 것 같은 것이고 예. 말 그대로 국민의힘이라는 당만 놓고 보면 오세훈 시장을 중심으로 이 당원이 똘똘 뭉쳐서 이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어떤 중요시 생각하는 가치와 사람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같은 그 결과를 놓고도 저런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준석 대표도요. 그런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윤 전 총장에게 꽤 호의적인 평가를 내렸었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우리 당에 들어와서 같이 활동한다면은 제가 윤석열 총장 쪽에다가 비단 주머니 3개를 드리겠습니다. 급할 때마다 하나씩 열어보면 됩니다. 예, 충분히 그거는 받아치고 역효과까지 상대방한테 넘길 수 있는 그 정도 해법은 있습니다. 굉장히 언어가 잘 정제되어 있고 고민이 많이 녹아있는 그런 연설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요. 많은 국민들은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과 윤석열 전 총장의 뜻이 상당 부분 일치함을 확인하는 것에서 만족감을 느꼈을 것이고요. 당대표는 평론가가 아니다. 이준석 위기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두 사람 의견인데 이두하 변호사님. 네. 근데 선 넘었다고 표현하면서 글쎄 이렇게 되면은 공개적으로 너무 정면 충돌 양상으로 흐르는 건 아닙니까? 저는 사실 이제 서로가 정권 교체에 대한 절박함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이랑 장제원 의원은 제가 알기로는 이준석 대표한테 이 SNS를 올리기 전에 그 전에도 최근에 통화를 오래 한 사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하. 근데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이 본인들이 예상했던 그런 게 아니니까 그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저분들은 지금 우리가 야당이 어차피 정권 교체를 할 거다 이런 분위기가 아니다. 서울시장 그다음에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이후의 분위기가 아니다. 지금은 여론조사를 해보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높게 나오고 그다음에 범여권 후보의 지지율이 범야권 후보 지지율을 합산하면 더 많이 나오고 또 뿐만 아니라 당내 후보 지지율은 훨씬 낮고 그리고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숫자가 그 재보궐선거 이후로 늘고 있고 그리고 정권 교체론도 이제 여론조사를 해보면 그렇게 많이 작동하지 않는데 이준석 대표도 당을 잘 꾸려왔지만 대선을 그 똑같은 자세로 가서는 이게 지금 정권 교체론이 작동이 안 되니까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좀 젊은 사람들을 확장을 하고 외연을 확장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정권 교체, 정권 심판론을 좀 더 각을 세우는 야당에 투쟁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그 교체 가능성이 지금은 가장 큰 사람이 본인들은 윤석열 후보라고 생각하니까 좀 더 보호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당에 대한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야당 지지층에 대한 서로의 마음이 있어요. 저는 일정 부분 어느 순간이 되면 이게 협상이 되고 또 한 마음으로 합쳐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방법, 시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당내 민주주의죠.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짧게 3가지만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일단은 정권 교체를 위한다면 범야권에서 국민의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당연히. 그런데 국민의힘만으로 되느냐? 그것도 안 된다는 데 다수가 동의할 겁니다. 예. 국민의힘만으로 되면 윤석열 총장 등장하기 전에 국민의힘 후보들의 지지율이 그래도 2자릿수 이상으로는 올라왔어야죠.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 없이도 안 되지만 국민의힘만으로도 안 된다는 걸 모두가 공유하고 조금 더 넓게 범야권의 큰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준석 대표께서 당내 중진 의원들 정중동 자세로 가야 한다. 어느 정도 저도 동의되는 내용입니다. 다만 당 대표 역시 대선 국면에서는 정중동 자세로 가야 되는 게
좋다는 것이 이제껏 정치권에서 보여왔던 대선 승리의 공식이기 때문에 조금 더 방송 출연이나 인터뷰를 좀 줄이면서 당내 의원들과 이 소통, 화합에 좀 더 힘을 쓰면 좋지 않을까 하는 조언을 감히 조금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이러한 국면에서 의원들과 이 당대표가 설전을 주고받고 토론하는 것은 또 긍정적인 역할로 나중에 봉합될 수 있지만 대선 주자 본인이 끼어드는 것은 참 좋지 않은 그림이다. 여기에 이때다 하고 홍준표 의원께서 한마디 하시는 것은 글쎄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짧게 하신다고 하면서 거짓말 하셨어요. 소정숙 장. 되게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도 내부지만 사실 이게 윤 전 총장이 입당을 하려면 뭔가 국민의힘 내부의 판도 좀 그렇게 깔려 있어야 되는데 혹여나 권성동 의원이나 장제원 의원 같은 인물들이 뭔가 이렇게 일정 부분 윤 전 총장의 메시지를 전해지면서 입당을 하기 위해서 이런 수순을 밟아가는 게 아니라 이런 정면 충돌을 일부러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뭐 그런 부분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도 아닌 것 같고 또 이 중진 의원들이 뭐 정진석, 권성동, 장제원 의원들이 정치권에서 산전수전 겪은 분들인데 그렇게 교감 속에서 뭔가 판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렇다면 왜 지금 저런 일이 생길까? 저는 근본적인 원인이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 하락입니다. 지지율 하락 속에서의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최강으로서의 이 야권 주자로서의 윤석열 전 총장의 입지가 흔들리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윤 전 총장과 나름 교감을 하고 가까웠던 중진 의원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게 지금 좀 여러 가지로 이 당이 국민의힘이 가는 방향이나 이준석 대표의 어법이나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윤 전 총장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러면서 이제 지지율 하락과 그런 부분이 맞물리면서 그런 것이 이제 이준석 대표에 대한 그런 불만으로 표출이 되고 있는 것이고 서로의 관점이 달라요. 일단 저 중진 의원들은 윤석열 전 총장을 중심에 놓고 야권의 구도를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 힘을 중심에 놓고 야권의 구도를 보는 것이거든요. 서로에 대한 보는 관점이 다르고 그것은 향후에 어떤 야권의 주도권 문제와도 관련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중진 의원들과 이준석 대표의 저런 보는 시각차 갈등 저것은 금방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저는 조금 저 부분이 좀 더 앞으로 갈 가능성이 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